쿰쿰한 타는 냄새가 나는 곳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 한국 여행 중 묵게 된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낯선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냄새 탓에 굳은 인상이던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남자는 바닥에 등을 대자마자 코를 골며 잠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모녀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더니 결국 누우면 끝이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삿포로에서 태어나고 자란 타카하시 미사코입니다. 삿포로의 겨울은 늘 혹독한 추위로 유명하지요. 저희 가족은 대대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할아버지 타카하시 세이지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직후 조선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셨는데 그들과의 갈등이 크셨다고 해요. 조선인들은 언제나 거칠고 일본인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은 우리 집안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의 씨앗이 되었죠. 저희 아버지 타카하시 히로유키 역시 이런 가풍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젊은 시절 도쿄 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큰 충돌로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비판했던 일을 떠올리며 불쾌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 한국인과의 협력을 완전히 꺼리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레 한국은 불편한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런 생각은 일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한국 물건을 집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저희 딸 레이나는 급식에 한식 메뉴가 나오는 날이면 식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코지로 역시 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죠. 한국과 얽히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런 남편의 태도는 저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저희 집은 대부분 그렇듯 전통적인 일본식 가옥입니다. 난방은 코타츠와 전기 히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겨울마다 그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곤 했습니다. 코타츠는 일본 전통 난방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겨울이 되면 사용했어요.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때부터 코타츠만 있으면 겨울을 문제없이 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현실의 불편함 앞에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코타츠는 따뜻한 이불 아래에만 열이 집중되어 그 외의 공간은 차가웠고 방 전체는 냉기로 가득했죠.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코타츠에서 벗어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코타츠 안에 발을 넣고 있으면 발끝은 따뜻했지만 등과 어깨는 여전히 차가워서 전기 히터를 추가로 틀어야 했습니다. 또한 코타츠의 따뜻함은 매력적이지만 이불 속의 공기가 오래되면 눅눅해지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레이나의 아토피 증상은 코타츠의 습기와 밀폐된 환경 때문에 더 악화되었습니다. 코타츠에 땀에 젖은 몸을 집어넣은 레이나는 밤마다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긁어대곤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긁어서 피투성이가 된 레이나의 상처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레이나가 처음 아토피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건 5살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발진이 팔꿈치와 무릎 뒤쪽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점차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민감한 체질 때문이라며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라고 했지만 증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겨울이면 삿포로의 매서운 추위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 레이나는 밤마다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레이나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며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곤 했습니다. 저는 손톱깎이를 준비해 딸의 손톱을 짧게 깎아주었지만 손가락으로 긁기 시작하면서 상처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피부는 붉게 부풀어 오르고 긁힌 자국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침대 시트와 이불은 매일 피로 얼룩졌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연고를 발라주며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괜찮아질까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레이나의 아토피는 큰 문제였습니다. 체육 시간에 땀을 흘리면 증상이 더 악화되었죠. 친구들이 그녀의 피부를 보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나, 괜찮아? 피부가 너무 빨개 보여.
친구들의 이런 걱정 섞인 말조차 딸에겐 상처였습니다. 친구들이 나랑 놀기 싫어할까봐 무서워.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육상부 활동은 레이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뛰는 것을 유독 좋아했어요. 하지만 연습 후 땀에 젖은 옷이 딸의 피부를 자극해 연습이 끝난 뒤에는 항상 상처가 심해졌습니다. 샤워 후에도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저녁 시간은 다시 긁는 고통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겨울이면 가족이 모두 모이는 코타츠는 오히려 레이나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발을 데우는 동시에 이불 속에 습기를 가둬 곰팡이가 생겨났고 이는 딸의 피부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는 코타츠 이불을 들춰보다가 안쪽에 생긴 검은 곰팡이 자국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레이나의 증상이 더 심해진 걸까라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딸은 저에게 코타츠에서 풍겨오는 냄새와 피부 자극의 고통을 호소하곤 했어요. 딸의 말에 저는 코타츠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삿포로의 혹독한 겨울을 버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이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더구나 코타츠는 좁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야 하니 허리와 다리가 쉽게 저리고 아팠습니다. 저 역시 작업 중 코타츠 안에서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뻐근하고 통증을 느끼곤 했습니다. 코타츠 안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가족들의 움직임이 줄었고 대화도 줄어든 것 같아요. 저는 이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코타츠를 하루 종일 켜두어야만 했기 때문에 전기세가 크게 늘었고 한파가 오면 집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히터까지 동원하니 난방비는 매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난방비가 걱정되어 코타츠의 온도를 낮추면 방 안에서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제 동료 마츠다 씨가 휴가를 다녀온 후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는 평소 일본 주거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한국 전통 가옥에서 온도를 체험한 경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더군요. 바닥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방 전체를 데워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공기도 쾌적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이런 난방 방식을 상상도 못 해봤죠. 마츠다 씨는 특히 한국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걱정 없이 온 방안을 따뜻하게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온돌 방식이 수백 년 전부터 사용된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온돌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바닥 아래에 열을 순환시켜 방 전체를 골고루 데워주고 게다가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알레르기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 집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표현도 했어요. 마츠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희 가족의 편견과 달리 온돌 체험 이야기는 매우 긍정적이고 흥미로웠거든요. 특히 집안 곳곳에 온기가 가득하다는 점은 저희 집 코타츠의 한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레이나의 아토피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긁는 습관 때문에 피부는 붉게 부어오르고 상처는 아물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도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온천으로 치료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삿포로에서 한참을 차로 달려 도착한 온천 마을은 산속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온천수의 효능에 기대를 걸고 작은 료칸에 머물며 며칠간 온천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레이나와 함께 온천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가족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들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임을 알게 되었죠. 가족 구성원 중 특히 눈에 띈 것은 레이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딸아이였습니다.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있던 그 아이의 피부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매끄럽고 깨끗했습니다. 레이나는 그 아이를 힐끔힐끔 보더니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언니는 피부가 너무 예뻐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레이나의 말에 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이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는 그간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담고 있었죠. 그 순간 한국인 가족의 어머니가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따님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가 봐요? 저희 딸도 어릴 때 아토피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답니다. 예기치 못한 친절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어머니는 자신들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딸아이의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엄마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딸아이도 겨울이 되면 아토피로 고통을 받았고 많은 노력 끝에 완치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토피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온돌의 따뜻한 바닥 덕분에 옷차림도 가벼워서 피부 자극도 최소화하고 땀이 자연스럽게 나니까 몸속 노폐물도 배출되고 피부 면역력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따뜻한 바닥 난방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 저로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레이나도 관심을 보이자 그 아이는 온돌방에서 지내면서 증상이 점점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온돌이 따뜻해서 땀이 잘 나고 피부가 덜 건조해서 긁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레이나는 신기한 듯 그 아이의 손등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온돌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특별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온천욕이 끝난 뒤 료칸 방으로 돌아와 레이나는 자신의 피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온돌 있는 집에서 살면 좋아질까? 그 언니처럼 피부가 매끈해질 수 있을까? 레이나의 물음은 제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히 피부 문제를 넘어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소외감을 떠올리게 했죠. 만약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이 레이나의 피부와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편견을 버리고 시도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온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식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곰팡이 없는 따뜻한 환경, 건조하지 않은 공기, 그리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레이나를 위한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밤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레이나에게도 온돌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죠.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전통 난방 방식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온돌 난방 시스템, 온돌과 건강, 온돌이 피부에 미치는 효과 등의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라 실내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되며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땀을 통해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레이나가 온돌에서 잠을 자고 나면 피부 상태가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일 것 같은 생각에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문득 온천에서 만났던 한국 엄마와 나눴던 짧은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한국 온돌에 대해 흥미를 보이자 친절하게 이메일 주소를 건네며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며 이야기했었거든요. 메일을 보내도 될까? 망설임이 들었지만 아이를 위해선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냈다는 생각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저희 딸의 상태를 걱정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답장에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한국의 온돌을 알게 된 이후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천 여행에서 만난 그녀 박선영 씨와의 이메일 교류를 통해 온돌이 레이나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제게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직접 발을 디뎌보고 싶어졌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이스케 씨, 이번에 한국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떨까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제안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어지는 제 설명에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레이나의 아토피 때문에 온돌 체험을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온천에서 만난 한국인 가족의 도움으로 아토피 치료 온돌방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경험하면 온돌이 우리 집에도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지만 최근 레이나의 상태와 저의 변화를 보며 그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이를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하겠지, 직접 보고 판단하자고. 남편의 동의를 얻자 가슴 한편에서 묵혀두었던 걱정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여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레이나가 온돌의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한국에서 온돌 시설이 잘 갖춰진 숙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전통 한옥에서 숙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숙소 사진 속 한옥의 따뜻한 분위기와 아늑한 온돌방을 보는 순간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 속의 온돌방 사진을 보여주자 레이나는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면 밤에 안 가려울까? 정말 가고 싶다. 레이나의 기대감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전염된 듯 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우리 가족은 점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나는 한국에 가서 입어볼 전통 한복 사진을 보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남편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과 전통 건축 방식에 대해 책을 읽으며 흥미를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다이스케 씨, 한국에서 온돌방을 경험한 뒤에 우리가 직접 설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직접 체험해보고 판단해보자고. 딸에게 효과가 있다면 우리 집에 큰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가족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히 온돌 체험을 넘어 우리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온기를 전해줄 나라, 이제 곧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 창문 밖 풍경은 우리 가족을 놀라게 했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축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여기 진짜 깨끗하다. 레이나가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며 감탄했습니다. 남편 다이스케는 공항의 구조물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이라면 꽤 체계적이겠군.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항 내부는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듯했고 공기가 신선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되어 있었고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 다국어로 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입국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했죠. 긴 줄을 예상하고 레이나에게 간식과 책까지 챙겨주었는데 무색해질 정도로 입국 심사는 순조로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난 거야? 남편은 의아한 듯 입국 심사관 뒤로 보이는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가리켰습니다. 친절한 심사관이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몇 가지 던졌고 우리는 몇 분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속도야. 다이스케가 낮게 중얼댔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짐을 찾으러 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의 수화물 시스템은 그야말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짐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다른 공항에서는 한참 기다려야 했는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짐을 찾고 나서 공항 내부를 걸어다니며 시설을 둘러볼 때 그 규모와 서비스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안내 데스크마다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직원들, 잘 정리된 휴식 공간, 그리고 한쪽에 마련된 전통 한국 문화체험 부스까지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레이나는 그곳에서 한복을 입어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설렜습니다. 엄마, 나 한복 입고 사진 찍어도 돼요? 딸의 반짝이는 눈빛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국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작은 정원과 예술작품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레이나는 공항이 아닌 미술관에 온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건 그냥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 같은데. 짐을 찾고 시간이 여유로워 공항 내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에 한식, 중식, 양식이 다양하게 있었고 심지어 일본 음식도 있었습니다. 한식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추천하자 다이스케와 레이나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비빔밥과 떡볶이를 주문했고 예상보다 훨씬 깔끔하고 맛있는 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공항 음식 맞아?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던 중 길을 찾느라 잠시 헤맸습니다. 그때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무사히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의 따뜻한 태도는 공항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는 나라라면 딸의 치료를 위해 정말 많은 기대를 걸어도 좋겠어. 남편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여행의 시작이 아주 순조롭네. 앞으로의 일정이 기대돼.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여행의 시작을 넘어 한국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죠.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후, 딸 레이나의 피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던 중, 황토 온돌방이라는 특별한 체험 공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숙소 직원의 추천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황토 온돌방을 운영하는 한 힐링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힐링센터는 한옥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었고 입구부터 느껴지는 분위기에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이곳이 정말 피부에 좋을까? 레이나는 설레는 듯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체험해보자. 나쁠 건 없잖아.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했어요. 황토 온돌방은 바닥과 벽이 황토로 만들어져 있어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흙 냄새와 함께 바닥에서 전해지는 부드럽고 균일한 온기는 그 자체로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바닥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고 편하네요. 딸이 신기한 듯 황토 바닥을 만지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쿰쿰한 타는 냄새가 나는 곳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냄새 탓에 얼굴을 찌푸리던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거예요. 그런 남편을 뒤로 하고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센터 직원은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 외선과 음이온이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온돌 난방 덕분에 땀이 나면서 몸이 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이나와 저는 간단한 옷으로 갈아입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남편은 눕자마자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레이나와 저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웃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딸과 함께 온돌방에 누워있자 서서히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열기가 아니라 피부를 감싸는 듯한 부드러운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땀이 흘러내릴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레이나는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가렵지 않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땀을 흘리며 레이나의 얼굴이 점점 맑아지는 듯 보였고 딸은 오랜만에 피부가 가렵지 않다며 온몸을 뻗고 누워 한숨 돌렸습니다. 저 역시 온몸이 풀리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고 황토 바닥이 마치 자연이 주는 따뜻한 담요 같았어요. 황토 온돌방 체험을 마친 후 힐링센터의 직원이 우리에게 맥반석 계란과 식혜를 권했습니다. 온돌방에서 땀을 흘린 뒤에는 한국의 전통 간식을 드셔보는 걸 추천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맥반석 계란이라는 이름부터 생소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단히 간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황토 온돌방 옆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는 한국 전통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맥반석 계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달걀과는 달리 껍질이 진한 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레이나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계란을 손에 들더니 이건 어떻게 만든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맥반석이라는 특별한 돌을 사용해 천천히 굽듯이 익힌 달걀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달걀 안의 노른자가 부드러워지고 고소한 맛이 더해진다고 해요. 특히 몸에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라는 말에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계란을 깨보니 노른자가 평소보다 훨씬 진하고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한 입 먹은 레이나는 깜짝 놀라며 엄마, 이건 정말 맛있어요. 평소 먹던 계란이랑 완전히 달라요. 저도 한 입 먹어보니 독특하게도 부드러운 질감과 고소함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간단한 간식이 이렇게 맛있다니 정말 놀라운 걸라고 제가 감탄하자 다이스케는 이건 꼭 일본에 돌아가서도 먹어보고 싶어지네 라며 동의했습니다. 간단히 간식을 먹고 나서 저녁 식사를 위해 한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직원이 추천한 음식은 바로 미역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주로 먹는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역국은 건강에도 좋고 특히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레이나는 흥미로워하며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미역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미역 특유의 담백함과 국물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웠습니다.
다이스케는 이 국물은 정말 깊이가 있네. 담백하면서도 영양도 풍부한 국은 처음이야. 라며 감탄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산모들이 출산 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미역국을 꼭 먹는다고 해요. 일본과는 다른 한국 음식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면에 감탄했습니다. 미역국을 먹고 나니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레이나는 맥반석 계란과 미역국을 먹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한국 음식은 다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음식을 매일 먹으면 아토피도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저도 딸의 말에 동의하며 한국 음식의 건강함과 맛의 조화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과 정성, 전통이 담긴 한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미역국을 먹으며 느꼈던 깊은 정성과 맥반석 계란의 특별한 맛의 경험은 특별했어요. 그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한국의 따뜻한 온돌만큼이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또 한 번 한국 사람들의 도움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던 황토 온돌방 체험 후 저희 가족은 근처 힐링센터를 찾았습니다. 아토피에 좋다는 온열 치료와 황토 테라피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딸의 피부를 위해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싶었던 저는 기대 반, 의구심 반으로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 직원인 지은 씨는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레이나의 아토피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토피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 면역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따뜻한 환경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체온을 높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은 씨는 온돌방이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유지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레이나가 황토 온돌방에서 편안함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피부에도 몸에도 정말 좋은 치유 효과를 준답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황토 찜질 테라피는 레이나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처럼 보였습니다. 딸은 황토 베개를 베고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기만 했는데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찜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 외선이 땀을 통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레이나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게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레이나는 치료가 끝난 후 환하게 웃으며 엄마, 여긴 가려운 느낌이 안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황토와 온돌이 레이나의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힐링센터를 떠나기 전 지은 씨는 작은 꾸러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레이나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집에 돌아가셔도 온돌 효과를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포장 속에는 황토로 만든 찜질팩과 피부 진정에 좋은 한국 전통 허브 크림이 들어있었습니다. 찜질팩은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면 온돌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사용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주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매일 저녁 레이나의 배나 발에 올려주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거예요. 피부 크림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민감한 피부에도 좋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레이나가 건강해지는 걸 돕는 건 저희도 기쁜 일이에요. 한국을 다녀가신 뒤에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힐링센터를 나와 숙소로 돌아오는 길 레이나는 선물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크림 냄새가 좋아요. 찜질팩도 빨리 해보고 싶어요. 아이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며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레이나는 선물 받은 찜질팩을 사용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부가 한결 진정된 모습에 저희 부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힐링센터에서의 경험과 지은 씨의 따뜻한 배려는 한국 여행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 가족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밝혀주는 작은 온돌이 되어주었습니다. 레이나는 여행 내내 맑아진 피부와 한결 가벼워진 몸 상태로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희 가족은 결심했습니다. 한국 온돌을 우리 집에 도입하자고요. 여행 후 우리는 삿포로에 돌아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온돌의 따뜻함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레이나의 피부는 점점 나아졌고
온돌방에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을 넘어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과 한국 문화의 건강함은 우리 가족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우리의 편견을 녹여주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매년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온돌방에서의 따뜻함과 그로 인해 더욱 가까워진 가족의 유대감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